네. 자, 공부는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죠? 즐겁게.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 듣고 집에 갈 때 뿌듯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뿌듯해요. 근데 공부 시간에 조금 딴 생각하고 공부가 좀 안 됐다 싶으면 그날 참 우울하죠. 공부 열심히 하면 몸은 힘들어도 끝내고 저녁에 탁 누웠을 때 뿌듯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그죠? 즐겁니다. 자, 이제 각종 등기 절차에서 이제 권리는 다 끝났습니다. 소유권부터 해서 지상, 지역, 전세권, 저당, 건저당까지 다 끝났고, 이제 이런 권리들이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불일치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고쳐야지, 그 등기.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하면 등기부에서 지워야지, 말소 등기. 잘못 지웠다면 다시 살려내야지, 회복 등기. 해서 이제 권리 자체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자, 변경 등기, 경정 등기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등기는 고치는 거예요. 근데 고치는데 두 개나 있네. 조금 다른 게 있겠죠. 자, 변경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된 것하고 실제가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일치를 시적 고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등기를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경정은 원시적 일부 불일치 있을 때 시정 고치는 것을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양진영입니다. 그럼 등기될 때 내 이름이 양진영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양건영으로 잘못 등기됐어요. 그럼 진영으로 고쳐야지. 요게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 고칠 때는 경정 등기라는 이름으로 고친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양진영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워낙 요즘 여자들이 진영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 이 남자 이름을 이 여자들이 쓴단 말이에요. 맞죠? 원래 진영이라는 이름은 몇 년 전에 우리 그 육군 참모 총장 이름이 김진영이야. 얼마나 남자다운 직업이야. 그런 사람들이 진영인데 홍진영, 뭐 장진영, 온데 여자들이 진영이라 이름 써. 불쾌. 그래서 남자 이름을 바꾼 거야. 양남자 바꿔버렸어.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될 때는 맞았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니까 이제 틀리게 됐네. 이것은 등기된 후에 발생한 불일치다. 후발적 불일치. 이걸 고칠 때는 변경 등기라는 이름을 고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됐다, 고친다, 경정. 처음에는 다 맞았는데 뒤에 잘못된 게 생겼다, 변경. 이렇게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소 등기라고 하는 등기가 있어요. 말소 등기는 원인 불문, 사유 불문 묻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의 전부가 현실과 불일치하면 그때는 말소, 지워버리는 거야. 자, 여기서 고치는 것은 양에 있어서 일부를 고치는 겁니다. 말소는 전부가 잘못됐을 때 지우는 거야.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는데 일부가 맞지 않으면 고치는 거야. 그런데 전부가 안 맞으면 그냥 지우는 겁니다.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차 한 대 삽니다. 차 한 대 사는데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줬다. 그런데 뭐 5천만 원 잘 모르잖아. 여러분 요즘 이제 외제차들, 수입차들 해가지고 뭐 BMW나 벤츠 몰고 다녔어요. 가다가 누가 문 한번 끌었어. 그 문자가 하나 가는데 1,000만 원 달래. 차값은 해봐야 뭐 1억 2천 뭐 이래 하는데 문자가 하나 가는데 문짝이 내 짝이잖아. 그럼 내 짝 갈면 4천만 원이야. 그럼 엔진 갈았다 하면 한 5천, 6천 나오겠네. 맞죠? 그럼 다 갈면 차 사는데 1억이 쓰는데 다 가는 데는 3억 든다고. 맞잖아. 여러분도 TV가 고장나거나 냉장고 고장나서 AS 기사님을 불렀어요. 그럼 기사님 와서 보고 요거는 요거 하나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죠? 10만 원 주세요. 고쳐서 몇 년 더 쓰시니까 고치고 쓰세요. 얘기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거 기판도 나갔고 조명도 나갔고 에어컨 올라오는 선도 나갔고 냉매도 다 빠지고 없고 이거 고치는데 170만 원입니다. 살 때 120만 원 줬는데 그러니까 버리고 새 거 사세요. 맞죠? 그러니까 전부 잘못되면 고치는 게 아니고 버리고 새 거 사는 거야. 그래서 전부 잘못되면 무조건 지우는 거야. 고치지 않습니다. 일부 잘못된 것만 고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든 나중이든 전부가 안 맞아요 하면 무조건 말소입니다. 전부 안 맞으면 무조건 말소야. 못 고칩니다. 그 정도. 그런데 말소를 했는데 잘못 말소된 것은 다시 살려내야지. 그걸 회복 등기라고 부른다. 말소 회복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것은 모든 말소된 걸 다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적법 말소된 것만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말소된 것만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적법하게 정당하게 말소된 것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잘못 말소된 것만 회복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정도 보시고 이제 하나하나 보러 갑니다. 자, 과거에는 10여 년, 한 15년 전에는 이 변경, 경정, 말소 회복에서 아무리 못 나와도 2문제 이상, 3문제에서 4문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넓고 깊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만 휙 보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양은 많다. 문제 수는 적다. 그럼 어떻게 한다? 자주 나오는 것만 빨리 보고 얼른 휙 지나가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거, 뭐 우리 보존 등기는 양이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데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야. 근데 양은 이거 여러 배가 되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자, 변경 등기, 후발적, 후에 발생한 일부 불일치 고친다, 변경 등입니다. 그런데 자, 어디서 변경을 하느냐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달라요. 권리가 잘못돼서 고치느냐, 권리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외관이 잘못돼서 고치느냐, 즉 표제부에서 일어나는 변경 등기. 예를 들어 나는 처음에 단층 주택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성장해서 결혼하더니 얹혀 살겠다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층을 정축해서 아들 부부를 2층에 살게 하고 우리는 1층에 산다. 그러면 원래 단층이었던 것이 2층으로 바뀌죠. 맞잖아. 이건 권리가 바뀐 거예요. 부동산 표시만 바뀌는 거야. 표제부에서 바꾼다. 그래서 표제부의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표시가 바뀌는 거지 권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자, 그래서 등기법에서 부동산의 표시 나오거나 또는 표제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면 일단 여러분은 4가지 단주 대신 요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2문자를 따서 외우세요. 요게 평소에는 크게 기능을 못하고 있다가 시험장 가보면 의외로 한 문제나 심할 때는 2문제까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단주 대신 기억나면서 맞추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거니까 외우세요. 단주 대신. 자, 부동산 표시 또는 표제부 등기 나오면 단주 대신 외운다. 자, 부동산 표시. 단층이 2층으로 되었습니다. 내가 2층짜리를 산 거예요. 2층을 지어 올린 거야. 나 혼자 가는 거야. 상대방이 없어. 단독 신청입니다. 됩니까? 그 다음에 이 표제부 등기는 부기 등기라는 게 없습니다. 부기 등기는 아까 1, 2, 3 다음에 갑자기 2-1 하고 나오는 게 부기 등기였죠? 그러면 3번보다 후에 등기가 됐지만 2번 순위를 유지하고 싶다. 그때 하는 등기가 부기 등기예요. 이 부기 등기는 권리의 순위 유지를 위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부동산 표시, 표제부는 부기 등기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합니다. 단주. 그 다음에 우리 지적법 할 때 배운 거 있죠? 토지 표시는 선대장 후등기부, 선등록 후등기. 기억나세요? 대장에 먼저 기재가 되고 후에 등기부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하는 사람 보고 뭘 들고 오라? 대장을 들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왜? 대장에 선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등기부에 기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표제부의 등기는 눈에 보이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부에서도 빨리 반영시키자라고 해서 1월 내 신청하라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주 대신, 단독 신청, 주등기, 대장 첨부, 신청 의무 1개월. 그리고 우리 등기법과 지적법은 공통적으로 이 신청 의무가 있더라도 위반했을 때 벌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지적법 배울 때도 60일 또는 90일 이내 신청 의무 있는 거 위반해도 벌칙이 없다. 공갈법 기억나세요? 등기법도 역시 똑같다. 공갈법. 신청 의무 위반해도 공갈법. 벌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시법, 지적법과 등기법은 신청 의무가 여러 군데 부여는 되어 있지만 위반했을 때 벌칙이 없다. 공갈법다. 공갈법. 그렇다. 단주 대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들어가면 멸실등기라는 게 나와.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등기부는 부동산 하나당 등기부가 하나야. 맞죠? 근데 부동산이 멸실하고 없어지면 등기부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등기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멸실등기인데 멸실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그 주소에 가면 그 땅이나 그 건물이 지금 멸실됐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표제부에 있는 부동산 표시를 지워버리고 등기부는 폐쇄, 없애게 돼요. 그 멸실등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멸실등기는 갑구, 얼구 등기다. 표제부의 등기다. 표제부의 등기예요. 그래서 이름만 멸실이 실제로 표제부의 등기이기 때문에
멸실 등기 나와도 똑같다. 단주 대신. 그래서 표제부 등기 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멸실 등기 나오면 언제나 단주 대신. 요 네 가지 기억나면 그 문제는 99% 풀린 거야. 그만큼 이 네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배우세요. 됐다. 넘어가고. 자, 이제 권리의 변경 듣기로 갑니다. 권리의 변경 듣기. 자, 권리 변경 듣기를 하는데 권리의 변화가 생겼어요.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하는 듣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시고, 기본적으로 권리에 관한 듣기. 권리는 발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률행위가 필요해요. 법률행위 중에 가장 많은 게 계약이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계약은 나 혼자예요, 상대방과요. 상대방과. 그래서 공동신청이 원칙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실행 방식.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네 가지 통틀어서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변경 등기의 방식이에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부기등기라는 게 나왔고 주등기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주등기는 1, 2, 3, 4, 5, 6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주등기대로 한다는 얘기는 내 권리의 순위가 가장 마지막 순위로 등기된다. 즉 후순위로 등기된다가 주등기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5번까지 있어. 그럼 주등기로 한다는 얘기는 몇 번으로 등기되는 거예요? 6번. 그럼 내 순위는 후순위로 등기된다. 맞죠? 근데 5번까지 있는데 2-1, 1-1하고 등기돼요. 그러면 나는 원래 내 순위가 2번이었기 때문에 5번 다음에 등기됐지만 6번 후순위로 등기되어 내 순위를 유지해요. 내 순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자, 우리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은 공동 신청할 때 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그럼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등기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등기부 기재를 보고 판단한다. 됐음을 전제로 등기부 기재 보니까 유리하더라, 등기 권리자. 불리하더라, 등기 의무자. 그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바로 뒤에 보면 여기서 나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길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등기부에 어떤 등기가 되었을 때, 그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는 몰라. 모든 등기예요. 어떤 등기가 되었을 때 그 등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보고 판단하는 거야. 권리자, 의무자, 제3자 모두 뭐 보고 판단해요? 등기부 기재 보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손해볼 우려 있는 자, 이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요런 게 있다. 이거 지워버리죠. 자, 이렇게 등기가 있습니다. 지금 B는 저당권 등기할 때 등기부를 확인했겠죠? 그리고 A가 나보다 선순위로 1억을 받아간다는 걸 알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부동산 가치가 1억보다는 높으니까 2순위로 1억을 다시 저당권 설정하면서 들어왔겠죠? 맞죠? 자, 이 상황에서 B가 플러스 1억을 더 빌려주고 금액을 2억으로 정액하려고 합니다. 그럼 등기부에서 뭔가 내용을 바꿀 때는 기존에 있던 내용 자체를 절대로 수정하지 못합니다. 그럼 1을 2로 바꿀 때 1 해놓은 거 등기관 일하다가 옆에 아무도 안 보면 요래가지고 빨리 2로 탁 고쳐. 이런 식으로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등기부는 고가의 자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바뀌더라도 원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글자체는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새로 등기하는 건 무조건 아래쪽에 새로 등기하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등기를 해요. 그래서 2번 저당권이 변경된단 말이에요. 저당권이 변경이 되는데 지금 채권액이 1억이에요, 2억이에요? 2억하고 등기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등기될 때 등기 신청은 B하고 이 부동산 소유자하고 등기 신청하겠죠? 맞죠? 그런데 등기 신청인과 관계없는 제3자 중에서 손해볼 우려 있는 자가 있느냐를 따져본다. 자, B가 1억 받든 2억 받든 A는 손해본다 안 본다? 안 보지. 먼저 받으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그러면 2번이 새로 등기됐지만 2-1 하고 2번 순위 유지하면서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됩니까? 그런데
3번 저당권 C 1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C는 앞사람 A가 1억, 두 번째 B가 1억, 2억 받아가면 내 순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잖아. 근데 B가 2억이 돼가지고 앞사람이 총 2억이 아니고 3억이 되면 내 돈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죠. 이런 사람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이 사람 무시하고 등기하면서 2-1하고 등기해버리면 C는 참는다. 바로 철물점 뛰어간다. 바로 철물점 뛰어간다. 세 개를 사야 돼. 톱 하나 사고 낫 하나 사고 도끼 하나 사고. 맞죠? 왜냐하면 조져야 될 사람이 3명이 있거든. 그렇잖아. B 조져야지. 이 B는 보니까 머리 보니까 도끼로 찍어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 갑. 이 갑은 보니까 낫 가지고 목을 자르면 되겠네. 한 명 더 조질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등기해준 등기관 조져야 될 거 아니야. 퇴근 시간 기다렸다 그죠? 등기관 퇴근하면 뒤에 따라가면서 목을 이제 톱으로 썰어가면서. 그래서 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를 무시하고 등기하면 사고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할 때 등기관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되죠? 그리고 제3자가 있다면 그러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무조건 2번 순위 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B는 C를 찾아가서 의사타진을 한번 해보는 거야.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일단 말은 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B는 C를 찾아가서 미안하지만 내가 1억을 더 빌려주고 2억을 먼저 받아가도록 등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야. 그때 C는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라서 CNN 뉴스를 보고 있는데 마침 미국의 슈퍼 밀리언 메가 로또볼 추첨을 하는 거야. 1등 당첨금이 3조 5천억이야. 미국은 그런 거 있잖아. 맞죠? 그거 보니까 1억은 돈이다 돈도 아니다. 돈도 아니다. 3조 5천억에 1억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내가 3만 5천원을 가졌는데 저기서 1억만 달래. 얼마? 1원. 그게 3조 5천억에 1억의 가치야. 내가 3만 5천원 들고 있는데 1억만 달래. 주고 말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 돈도 아니잖아. 가져가 하더라.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승낙을 해주더라. 그러면 자기 순위대로 받아가면 되겠죠? 맞잖아. 먼저 받아가라고 승낙했으니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C는 말없이 일어나더니 싱크대 가서 물을 팔팔 끓입니다. 자, 커피물 끓일까요? 끓는 물 갖다 부으려고 끓일까요? 끓는 물 갖다 부어야지. 세상에 1억을 먼저 받아가도 되겠냐? 이건 나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야. 만 원도 아니고 1억을 먼저 받아가도 되겠니? 그죠? 끓는 물 갖다 부어야지. B는 도망갔어요. 승낙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럼 C보다 빨리 받아야 돼? C보다 늦게 받아야 돼? 늦게 받아야지. 그때 이해관계에는 있는데 승낙을 못 받았어. 그때는 주등기로 4번하고 후순위로 받는 거예요. 되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어. 그때는 부기등기 내 순위를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다. 내가 고쳐도 손해볼 자가 없으니까. 돼요? 근데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그 승낙도 있어. 그럼 승낙 받았으니까 내 순위대로 받아가도 되겠죠? 그래서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이해관계인은 있어. 그런데 승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때는 내 순위대로 받아요. 그 사람 보호해야 되니까 후순위로 받아야 돼. 후순위로. 그래서 4번하고 가는 거야. 됩니까? 그럼 결국 이 4번으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B가 2순위로 해서 받는 건 1억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럼 2순위에서 1억은 먼저 받는 거야. 그럼 여기 2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2억 중에 1억은 2번 순위에서 받았죠. 그럼 후순위로 떨어진 거 실제로는 얼마인 거야? 추가된 1억만 후순위로 가는 거야. 됩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원래 2억을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문제도 있는데 그건 막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그렇게 한다. 자, 중요한 거. 자, 이 권리의 변경 등기나 권리의 경정 등기는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라는 시점의 차이만 있고 일부 고친다는 점에서 똑같죠? 그래서 등기 방식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자, 권리 변경 경정 고쳐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무슨 순위? 원래 자기 순위.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승낙을 받아냈어요. 그럼 무슨 순위? 원래 자기 순위. 무슨 등기?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승낙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원래 자기 순위, 후순위. 후순위로 가야 돼? 주등기. 이렇게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요게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에 비해서는 가장 자주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별거 없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변경에서 하나만 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하고 나왔습니다. 자, 등기 명의인 표시. 우리 등기부에 등기되어야 권리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죠. 이 권리 가지는 자를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등기 명의인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세 가지. 성명, 주소, 주민번호. 합쳐서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부르더라는 거야. 그럼 등기되고 나서 이름을 바꾸거나 등기되고 나서 이사 가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럼 등기 명의인 표시가 변경,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예를 들어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 바꾸면 그러면 이름 바꾼 거하고 권리 순위는 관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언제나 부기등기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부기등기. 그 다음에 내가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꿨으면 그러면 이름 바꾸기 전 나하고 바꾸고 난 나하고 둘이 손잡고 신청하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죠?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 이때 단독 신청하면 우리는 여기서 단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총론에서 배웠던 단독 신청 특례를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판수보상 표신원가. 맞죠? 그 표는 표시라는 이름이고 표시라는 이름 쓰는 건 두 개밖에 없다. 두 개. 아까 했던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등기 명의인의 표시. 두 가지는 모두 단독 신청이다. 그럼 조금 전에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 등기는 단주 대신 무슨 신청? 단독.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도 무슨 신청? 단독. 아하. 판수보상 표신원가. 그게 반복해서 나왔구나. 라고 앞에 것을 다시 반복하고 되새김을 해야지 여기 와서 앞에 건 다 까먹고 이것도 단독이고 저것도 단독이고 이리 되면 나중에 너무 벅차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외우라는 걸 잘 외워두고 그것을 나중에 뒤에 와서 갖고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의 특례하고 각하에서 배웠던 것은 강론 들어오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하고 외워져 와가지고 여기서는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아니고 여기 와서 와 단독 나중에 총론에서 판수보상 표신원가 옛날에 공부할 때 뒤에도 단독 있던데 이래 되면 개판돼 버립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외우라는 걸 그런 거예요. 됐다.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길주문 복습에서 나왔습니다. 자, 2번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부동산 표시 나왔네. 그러면 일단 단주 대신 기억하시고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무슨 등기? 단주 대신 주등기. 그죠? 바로 풀리잖아. 3번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을 받았어요. 승낙 받았으니까 후순위로 한다. 내순위로 한다. 내순위.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할 수 있다. 4번 전세금을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하는 전세권 권리 변경 등기 하네요. 이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데 승낙이 없네요. 그러면 내 순서대로 갑니까? 후순위로 가야 됩니까? 후순위로 가야지. 그러면 무슨 등기? 주등기로 해야 되니까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해야 됩니다. 여기 기출지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하지 못하고 부기등기 나왔으니까 골라보라고 넣은 거예요. 그죠? 그대로 한 거예요. 5번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 명의인 표시. 표표 나오니까 판수보상 표신원가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는 것은 권리의 순위가 바뀌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죠?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하는 겁니다. 부기등기. 고래 가더라.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경정등기로 갑니다. 자, 경정등기는 후발적이 아니고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적 고쳐주는 등기입니다. 그죠? 그런 등기예요. 자,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기 때문에 일부가 잘못됐지만 비중으로 보니까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면 경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경정 전후 동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리 자체를 이 권리로 저 권리로 바꾸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이 권리자를 몽땅 저 권리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안 돼요. 자, 이 권리를 저 권리로 안 된다. 이 권리자를 전부 저 권리자로 안 된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대충 그 정도 하시고. 자, 중요한 것은 뒤에 요 정도입니다. 직권 경정. 자,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 원시적 불일치가 생기는 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여러분이 등기 신청을 했다면
신청할 때부터 여러분이 잘못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 기재가 되겠죠? 그 원시적 불일치, 경정듣기 사유가 돼요. 그러면 우리 하는 말로 책임지는 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맞죠? 시쳇말로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운다. 그래서 신청을 잘못했다면 신청 잘못한 여러분이 신청해서 경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신청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 등기되는 사유는 등기관이 기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등기관이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은 누가 고쳐야 돼요? 등기관이 고쳐야지. 지가 산 똥은 지가 치워보자. 그게 직권 경정이라는 거예요. 신청 없이 알아서. 그래서 1번에 착오, 잘못 또는 빠진 것. 이 잘못이 누구의 잘못? 등기관 잘못. 지가 잘못한 거 지가 고친다는 거예요. 그게 직권 경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직권 경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등기관이 이거 내가 잘못 기재했군 하고 고치려고 보니까 고치면 손해볼 자가 생겨 있더라는 거야.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승낙을 받아요. 이 말은 승낙을 못 받으면 직권 경정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아까 권리 변경 경정하고 다른 거야. 아까 권리 변경 경정은 승낙을 못 받아도 후순위로 주등기로 고칠 수 있었죠. 그러나 직권 경정은 승낙 못 받으면 못한다는 거야. 좀 특이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경정 등기를 하고 난 등기관은 실수로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부직은 여러분 잘 모르죠. 슬쩍 넘어가면 다음에 계속해서 틀려도 살짝 고치면 되네. 업무에 집중력이 떨어져. 그래서 잘못한 등기관에게는 견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등기관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등기 신청한 권리자와 의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당신은 신청을 올바로 하셨지만 내가 기재를 잘못하는 바람에 엉뚱하게 등기됐다가 최근에 다시 고쳤습니다. 안심해 주시고 여러분의 등기부를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얼굴 벌겋게 해서 통지를 하는 거야. 이 통지할 때 권리자나 의무자가 각 2인 이상 여러 명일 때는 전원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고 그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 그중 1인에게. 됐습니까? 가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당연히 전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들렸죠? 등기법에서 통지 나오면 그중 1인, 통지 나오면 그중 1인. 그렇게 일반적으로 외우셔도 되겠어요. 됐다. 넘어간다. 자, 말소등기로 합니다. 말소등기. 자, 말소등기 보면 등기와 실체관계가 양에 있어서 얼마 불일치? 전부 불일치 또는 전부 부적법이라고 해서 전부가 잘못되면 무조건 지웁니다. 못 고친다고 했어요. 그죠? 일부 잘못된 것만 고치고 전부가 잘못되면 무조건 지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지워야 되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부 잘못되어 있다. 무조건 지운다. 원인 불문하고 지운다. 일부 잘못됐을 때는 원시적인 일부 잘못이면 경정, 후발적인 일부 잘못이면 변경 이렇게 나눴잖아. 그러나 지울 때는 전부 잘못되어 있으면 무조건 지우는 거다. 원인을 안 묻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승낙 못 받으면 말소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반드시 승낙받아야 되는 등기가 딱 3개가 있어요. 말소등기,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배울 회복등기, 그 다음에 직권 경정등기. 3가지 말회직 이 3가지는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변경과 경정은 승낙을 받으면 부기로, 승낙을 못 받아도 주등기로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3가지는 무조건 승낙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따로 정리가 되지만 미리 말회직 하지 말고 말해. 뭘 말해? 승낙한다고 말해. 승낙 못 받으면 등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멱살 붙잡고 겁을 주는 거야. 승낙한다고 말해. 겁을 줘야 되니까 말해 하고 끝난다. 건들건들면서 침 한번 찍 뱉는다. 침 한번 찍 뱉는 거야. 맞죠? 겁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승낙한다고 말해. 침 한번 찍 뱉는 거야. 말했지. 그러면 무조건 승낙받아야 되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때 승낙한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요거까지 알아둡니다. 승낙한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야. 자,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설명을 듣습니다. 자, 갑의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 근데 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줘. 돈을 빌려주면서 을에게 담보를 제공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 천지에 바늘 꽂을 땅도 못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담보 제공할 부동산이 없어. 그랬더니 병이 을에게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위에 권리 아무것도 없냐? 했더니 갑의 토지를 내가 전세권 등기해놓은 전세권은 하나 있어. 했더니 병이 얘기합니다. 그래, 사람은 배워야 돼. 저당권은 꼭 소유권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됩니까? 그럼 돈 안 갚으면 어떡해? 전세권 넘겨라 하든 전세권을 경매로 넘겨가지고, 맞죠? 그 전세 대가에서, 경매 대가에서 돈 받아가겠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이 전세권이 1번, 그리고 갑에게 A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 요게 2번, 요게 3번이라고 가정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럼 등기하는 거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을구에 등기가 되겠죠? 소유권만 갑구, 소유권 아니면 을구죠. 그럼 을구에 등기됩니다. 1번 전세권 을하고 등기돼요. 그리고 2번 저당권 A하고 등기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당권은 어떻게 등기되느냐? 1-1 1번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병 요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미리 한번 공부를 하자는 거야. 자, 여기 전세권과 저당권,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건저당권, 임차권 등기합니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권리를 등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자, 우리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죠? 아까 소유권 제한한다 했잖아. 용익물권 3가지, 담보물권은 모두 뭘 제한해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권 등기한다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소유자하고 전세 계약을 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전세권은 소유권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전세를 할 수도 있다. 전세권 목적으로 전세 설정할 수도 있죠. 이때 우리가 전세 계약할 때는 소유자하고 하는 거예요? 전세권자하고 하는 거예요? 전세권자하고. 맞죠? 그때 그 전세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부기등기로 등기합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것은 주등기로. 1번, 2번, 3번, 4번 넣으면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소유권에 대해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나 이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1번 전세권의 부기로 들어가는 거야. 만약 3번 하면 이 저당권도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주등기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부기등기로 요래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해야 되지만 미리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됐다. 자, 여기서 그럼 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을의 전세권을 꽉 쥐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전세권을 말소 등기하려고 합니다. 전세권 말소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그래서 전세권 말소에 있어서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거야. 됩니까? 그럼 이 사람 무시하고 말소했어. 그러면 병 가만히 있다 바로 처분점 뛰어간다. 바로 처분점 뛰어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런 사람 무시하고 말소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말이야. 무조건 이 사람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 승낙 없이 지웠다가는 바로 니 죽고 나도 죽자야. 맞죠? 무조건 승낙받아요. 승낙 없이는 말소 등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소 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 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의 전세권을 말소 신청하는 것은 갑하고 을이 신청해요. 그럼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던 저당권도 의미 없잖아. 말소 등기 해야 되겠죠. 이때 이 말소 등기는 누가 말소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요.
되죠? 왜요? 등기관은 이 전세권 말소하면 가만히 있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나? 찾아보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승낙 없이는 말소가 돼요? 안 돼? 안 돼. 그럼 이 사람 승낙서 들어왔죠? 그 말은 뭐예요? 이거 말소되면 내 것도 소멸하지만 나는 그 말소에 대해서 승낙했습니다. 내 것 소멸돼도 좋습니다. 라는 의사의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요거는 따로 말소 신청하지 않아도 승낙서만 들어오면 직권 말소해준다는 거야. 자, 이것을 나중에 뒤에 들어가면 요런 얘기로도 배웁니다. 자, 1-1번은 1번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가지는 거야. 그럼 1번이 살아있다면 1-1도 1번 순위와 효력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1번이 죽어버리면 그 순위 효력을 그대로 가져야 되니까 1-1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들어가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 등기가 말소되면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표현만 다르고 사실은 똑같은 거다. 그렇게 돼요. 됐습니다. 승낙한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됩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자, 중요한 것은 특징입니다. 말소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로 합니다. 말소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로 합니다. 그러면 1번 말소 등기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7번 보세요. 7번 보세요. 자, 1번을 지워야 되잖아. 그죠? 그럼 1번 지우는 등기는 3번에서 2번 다음에 3번에서 1번 말소 이렇게 적어줍니다. 요것이 말소 등기예요. 요것이 말소 등기입니다. 그러면 1번 말소라고 했으니까 1번을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선을 꺼준 거예요. 이 선을 꺼주는 것은 말소 등기가 아니에요. 말소하는 표시를 한 거지. 여기 이제 구분이 됩니다. 말소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로 번호를 따로 하고 적어 말소합니다라고 적어준 이게 말소 등기고, 중간에 선을 긋는 것은 말소되었다는 표시를 한 거지 선 긋는 게 말소 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망하려면 숨이 끊어지는 게 사망이야. 맞죠? 근데 숨 끊어지고 나면 갖다 버려요? 묘소에 안치를 해요. 묘소에. 그럼 무덤이 사망이에요? 무덤은 사망했다는 표시로서 쌓은 거지 무덤이 사망이 아니라 숨이 끊어지는 게 사망. 말소 등기는 저거 말소한다고 적어준 게 말소 등기지 선 그은 게 말소 등기가 아니야. 이거는 말소하는 표시를 한 거야. 그래서 보시면 말소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로 하고 말소 등기한 결과 말소된 등기는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선을 그어준다 이 말이에요. 되죠? 됐습니다. 그리고 2번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말소의 말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소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어요. 말소 등기를 말소한다는 얘기는 다시 살려내겠다는 의사의 표현이겠죠? 그 다시 살려내는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라고 별도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말소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뭐 공동신청한다. 됐고, 됐어요. 넘어간다. 자, 말소 회복 등기로 갑니다. 말소 회복. 자,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 등기인데, 자, 무조건 회복할 수 있다. 잘못 말소된 것만 회복할 수 있다. 잘못 말소된 것만, 그래서 부적법하게 말소돼야 돼. 그래서 적법하게 말소된 것은 회복을 못합니다. 요즘은 거의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자발적 말소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회복이 안 됩니다. 무슨 말소? 자발적. 자발적은 강제되었다, 스스로 원했다. 스스로 원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판결이 뭐라고 했냐? 자발적, 스스로 원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 그게 대부분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말소를 했다면 말소 원인이 없는 걸 말소했더라도 자발적 말소라는 말이 나오면 회복이 안 됩니다. 일단 자발적 들어가면 회복이 불가. 그냥 그런 거예요. 됐다. 그리고 아까 말회찍 할 때 회죠. 이것도 제3자 있으면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돼. 승낙 못 받으면 회복 등기를 못 합니다. 말회찍 하고 말회찍. 됐죠? 됐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 자,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종전 등기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회복합니다. 그대로 회복하는데, 자, 1번 말소했어요. 말소 등기 했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등기부를 찾아내는데, 요 부동산 등기부를 찾아내야 되는데, 옆에 부동산 등기부를 잘못 꺼내서 1번을 지워버렸네. 그럼 이거 살려내야죠?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살려내느냐? 자, 1번이 전부 말소됐죠? 그럼 전부를 회복해야 되잖아. 이게 전부 회복이야. 전부 회복할 때는
주등기로 회복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4번, 1번 말소된 것을 회복한다. 1번 말소 회복 이렇게 들어와요. 요게 회복 등기입니다. 됩니까? 그런데 1번을 보니까 선이 쭉 꺼져 있죠? 그럼 보는 우리는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라고 보이잖아.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하고 나면 다시 한번 말소되었던 등기를 그대로 한번 적어주게 됩니다. 1번 전세권 을. 돼요? 그럼 회복된 등기는 새로운 순위로 회복됩니까? 종전 순위 그대로 회복됩니까? 종전 그대로. 만약에 새로운 순위가 되면 그건 회복한 게 아니야. 새로 등기한 거지. 회복은 옛날 그대로. 그래서 종전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회복은 이렇게 주등기로 회복 등기를 하고 일부 회복할 때는 1번에 예를 들어 2번에 저당권의 이자율 5% 요것만 잘못 말소가 됐다면 요것만 회복하면 되겠죠. 그때는 2-1 하고 부기등기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할 때 회복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전부 회복은 주, 일부 회복은 부기. 요게 이제 부기등기로 하는 것 안 하는 것을 물을 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회복 주, 일부 회복 부기. 요까지는 외워두세요. 보세요. 됐다. 자, 말소 회복 등기 했는데 됐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시고.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했던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자,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이해관계인 없다, 내 순위 유지한다, 부기 등기.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때 그 사람 승낙을 받으면 내 순위 유지한다, 부기. 승낙 못 받으면 후순위로 떨어진다, 주등기. 맞죠? 그러나 말소와 말소회복은 이해관계인 존재한다, 무조건 승낙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고 회복 등기는 양에 따라 전부 회복 주, 일부 회복 부기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있다.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된다. 말회찍. 그죠? 승낙한다고 말해. 그리고 치마 한번 찍 뱉어야지. 겉필 때는 끈들끈들 해야 되죠? 여러분도 배우세요. 자, 이렇게 다리를 앞뒤로 하고 끈들거릴 때 자신 있을 때는 앞다리를 끈들거린다. 왜? 말 안 들으면 쭉 차겠다. 그런데 허세로 끈들거리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할 때는 뒷다리를 끈들거리면서 언제든지 돌아서야 되니까. 맞죠? 예, 젊을 때 하던 용담이야. 끈들거릴 때 앞다리 끈들면 아주 자신 있다 이거지. 뒷다리 끈들면 그렇지 그래야지. 친구들끼리 장난거리하고 놀았다고. 자, 멸실등기입니다. 자, 멸실등기. 부동산이 얼마 멸실? 전부 멸실. 그때 멸실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일부 멸실하면 멸실등기 하면 안 돼요. 일부가 멸실했으니까 부동산이 다 없어졌다. 아직 일부 남아있다. 일부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등기부 없애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때는 남은 양이 요만큼입니다라고 변경 등기만 해야지 멸실 등기 하면 안 돼요.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양에 있어서 얼마 멸실? 전부 멸실. 그때 하는 게 멸실이고, 그리고 등기 기록을 폐쇄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야. 그리고 단주 대신, 기본적으로 단주 대신 똑같다 그죠? 다만 신청 의무에서 요것만 가끔 나오지만 구분합니다. 자, 건물이 있었어. 멸실돼 버렸어. 1개월 이내 신청하라 요구합니다. 근데 건물이 없어. 그런데 등기부만 있어. 그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요 정도 차이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갔더니 갑자기 집이 횡하니 집이 없어. 그러면 집만 자빠져요. 여러분도 같이 자빠져요. 같이 자빠져가지고 눈물 콧물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1개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도 집이 있어.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어느 군수한테서 연락이 왔네. 보니까 우리 군에 건물이 없는데 무슨 건물이 있다고 등기부가 잘못 만들어져 있고 그 소유자가 당신으로 돼 있네. 그러니까 당신이 멸실 등기를 신청 좀 해달라. 라고 나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나 자빠져서 눈물 콧물 뽑아야 돼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되지. 이거 지체 없이라. 그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더라. 가끔이지만 나올 때 있으니까. 그것은 나눠있다. 그리고 뭐 위반해도 둘 다 벌칙은 없어요. 등기법과 지적법 다 공갈포라고 그랬어요. 공갈포.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술지문 복습. 자, 1번 등기 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했을 때 전원에게 통지, 그중 1인에게 통지. 그중 1인. 4번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말소 등기의 말소 할 수 없다. 말소의 말소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5번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말소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습니다. 말회칙 무조건 성납받아야 되죠? 필요하다. 6번도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있습니다. 말회칙 무조건 성납받아야 돼요. 필요하다. 그죠? 이런 거예요. 별거 없죠? 요게 이제 지금은 기억하는데 돌아서서 머리 한번 틀면 또 빠져나가니까 자꾸 여러 번 보고 반복해서 내 걸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기등기부터는 10분 쉬었다. 다음 시간은 1시간 한 15분, 20분 하게 될 거예요. 조금 늦게 마칠 겁니다. 오늘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